동양화가 이의제입니다. 오늘은 이제 그 기초 실기보다는 이제 그림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림을 하면서 느꼈던 이야기를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제가 이제 유튜브를 하면서 이제 그 대상이 젊은 그 미술 학도, 작가 지망생이라든가 또는 이제 그 직장을 다니면서 짜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이제 취미로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이제 정년 퇴직을 하시고 취미로 하고자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이제 주부들, 뭐 이런 분들이 대상일 텐데, 제가 이제 더 이제 이 유튜브를 봐줬으면 하는 그런 부분은 젊은 이제 미술학도들, 미대생이라든가 이제 작가가 되고자 하는 분들이 좀 더 이 동영상을 봐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아직 취약한데, 그 이유는 이제 동시대 미술, 현대 미술로서의 서구화되는 뭐 이런 것에 현대 미술에 너무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전통적인 것을 이제 등한시하는 그것 때문이라고, 그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이제 제가 처음에 1강에서 이야기했듯이 아주 잘못된 그릇된 생각이다 라고 이제 여러 분들이 이제 말씀을 하신 것을 제가 이제 발췌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단언컨대 많은 책을 보고 많은 그림을 그린다면 정말 그 훌륭한 작가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초가 튼튼하게 많은 그림을 그리고 많은 연습을 하고 많은 책을 본다면 그렇게 공부하는 사람은 충분히 훌륭한 작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이 책은 여행을 다니고 또 집에 있는 꽃들이 피고 이럴 때 이제 여기로 스케치하듯 이제 그려놓은 그림들이 꽤 많이 모여 있는 것을 제가 어느 날 발견을 하고, 이것을 좀 발표를 하면 좋겠다. 선별해서 발표를 했으면 좋겠다. 거기에다가 내가 그동안에 이제 책을 보고 여행하면서 간략하게 써놨던 이제 글들을 같이 곁들이면 좋겠다라고는 생각해서 2020년도에 이제 재단에서 기금을 지원받아서 사람과 그림과 글이라는 이런 책을 제가 냈습니다. 그 이전에 책을 이제 몇 권 냈는데, 제 거는 이제 판매하는 게 아니고 이제 주변에 있는 분들이라든가 아는 분들이 이렇게 다 나눠주는 그러한 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제가 글을 써놓은 게 몇 가지 있는데, 좀 소개를 하고자 하는 게 있는데, 삶을 제가 생각할 때, 우리네 삶을 생각할 때 30년 이렇게 세 등분을 나누어 본 적이 있습니다. 처음 태어나서 30살까지는 부모 밑에서 성장기, 공부하고 자라고 독립하기까지의 성장기다. 이렇게 봐지고, 그 다음에 30살 이후부터는 사회에 나오고 결혼을 하고 또 자식을 키워서 출가시키기까지 60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가 가장 삶에서 왕성한, 바쁘게 지내는 그러한 시기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60세 이후는 이제 퇴직을 하게 되고, 또 비로소 이제 경제적인 거나 시간적인 거나 또 여유가 있어서 비로소 내 삶을 사는 시기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제가 이렇게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그 퇴직을 하고 그 후의 삶이 굉장히 삶의 질이 떨어지는 이러한 그 오늘날의 모습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이제 여행도 많이 다니고 또 등산도 가고 또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또 이제 취미 생활을 하는데 취미 생활도 이제 나를 위해서 꾸준히 하는 게 아니라 요거 재밌으니까 요거 조금 하고 저거 조금 하다 보면 그 이제 순간순간 즐거움은 있겠지만 이제 깊이 들어가는 그 정말 그 몰입의 즐거움, 몰입의 가장 행복한 것을 찾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노후의 삶을 위해서 우리가 좀 더 내실 있게 살 수 있는 것이 그림을 제가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깊이 들어가는 삶이 좋죠. 연습해서 깊이 들어가는 것이 행복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는 이제 애들 30대에서 60대까지 이제 애 키우면서 그림하는 사람에서의 경제적인 능력은 없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림 그리는 거고 그림을 하는 거 외에는 어떠한 경제적인 활동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그 재능도 없습니다. 그래서 돈 버는 재주는 없는데 다행히 여기저기에서 이제 강의를 좀 해 주십사 하는 요청이 있어서 요청이 있는 데는 다 했습니다. 경제적인 거기 때문에 가장 많이 할 때는 일주일 내내 풀가동을 해서 강의를 해야 했고 그렇게 해야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충분치는 않지만 그래도 할 수 있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가 그림하는 사람으로서의 내 그림을 못 그린다는 게 엄청난 그 공허함이라든가 또 우울증이라든가 이런 것이 심하게 왔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것이 끝날 지점에 나는 좀 돌파구를 찾아야 되겠다. 정말 내 삶은 언제 행복해질까? 이런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아마 직장을 다니신 분들도 그러한 생각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저 나름대로 하는데 그림하는 사람으로서 내 그림을 못 그린다는 거 정말 슬펐고 우울하고 허망했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큰애가 시집을 가고 작은애가 취직을 했을 때 가족과 의논을 했습니다. 이제 내 삶을 좀 살아야 되겠다. 그동안에 나는 최선을 다해서 살았고 열심히 살아왔으니까 나에게도 보상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러한 생각을 했고 의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작은 땅이라도 구입을 하고 작은 공간을 만들고 싶다. 나만의 공간을 만들고 싶다. 이제 헤테로토피아 뭐 이러는데 나만의 사회에서 동떨어진 나만의 공간을 만들고 싶다. 거기에서 오롯이 나에게 머무르고 싶고 나를 위해서 사는 삶을 살고 싶다. 이러한 생각을 했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의논을 했습니다. 많은 난관이 있었는데 그것은 나는 그림을 하는 사람이고 내 그림이 좋고 열심히 하고 좋은 작품을 할 때 이것은 가족에게도 좋은 것이고 내가 건강하다면 가족에게도 좋은 것이다 라는 이거는 결국은 가족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설득을 했고
그렇게 해서 이제 현실적으로 땅을 구입을 하려는데 도저히 내가 가진 경제력으로는 가까운 데 구입한다는 것은 내 평생 불가능하다. 땅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고 비싸고 내가 그것을 준비하려고 저축을 해서 한다면 평생 모아도 못 모으겠구나. 거기에서 이제 또 좌절감이 오는데 인터넷으로 다 뒤지고 해서 조금 더 멀리, 조금 더 싼데 찾아보니까 2시간 반 거리라면 내가 원하는 그런 금액으로 공간을 만들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정말 어렵게 뒤져서 작은 땅 150평을 만들고 공간을 만드는데 그 작은 공간 만드는데 5천만 원 조금 적게 들었습니다. 이 정도면 내 앞에서 투자해 볼 만하다. 그리고 내가 가족에게도 크게 누를 끼치지 않는 그러한 상태라면 내가 이렇게 시도해 볼 만하다라고 해서 그렇게 공간을 만들었고, 제가 지금은 수업을 다 많이 줄여서 일주일에 2번만 하는데 그 시간 외에는 4박 5일 동안 그 공간으로 가서 그림하고 또 책 보고 내가 거기서 밥을 내가 직접 해 먹고 또 풀 뽑고 일하면서 자연과 공감하고 또 농사를 지면서 운동도 같이 병행이 되는 오롯이 나에게 머무르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 살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4박 5일 거길 가면 저는 100m, 50m, 100m 밖에 나가질 않습니다. 나갈 필요성도 없습니다. 그 주변에 이제 좋은 산, 명산이라든가 관광지가 많이 있는데 많은 것을 본다라는 것보다는 나는 나에게 머무르고 나에 충실하는 그 삶의 그 희열이 더 크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5년이 됐는데 그렇게 주변에 명산이라든가 그런 데를 많이 가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집사람이 오면은 그때는 이제 작업을 안 하고 집사람과 이제 주변에 이제 먹거리 또 좋은 경치라든가 이런 게 이제 같이 보고 즐기면서 공유하는 그런 시간을 이제 드문드문 이렇게 갖습니다. 그것도 가족들도 오면 손자들도 오면 이제 같이 거기에서 뭐 손자 체험 학습도 하고 또 주변에 이제 먹거리에 가서 또 맛있는 것도 먹고 이렇게 도시와 시골 생활을 같이 병행을 하니까 삶이 굉장히 저한테는 풍요롭습니다. 물론 왔다 갔다 하는 경비라든가 이런 것도 생각을 안 할 수는 없는데 그런 정도는 충분히 감내를 하고 또 가급적이면 이제 그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읍내까지 오면 제가 있는 공간은 거의 한 1시간 반 도보로 1시간 반 정도 걷는데 그 걷는 것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대중교통이 발달해 있고 좋은 위치에 있다면 그만큼 땅값이 올라가니까 제가 그런 쪽으로 해발 한 400m 정도 되는 공간인데 150평 되는 공간인데 굉장히 지금은 아주 만족한 그런 공간입니다. 제가 이제 좋아하는 그 건축가 이 책에 나와 있는데 르 코르비지에라는 분이 타임지가 선정한 20세기의 100인 중에 건축가로 유일하게 르 코르비지에가 들어가 있는데 그분이 이제 그 지중해에 작은 호숫가에 집을 졌는데 4평짜리라고 합니다. 4평짜리에서 거기 그 공간을 그렇게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
생을 거기에서 마감을 했는데 그 4평짜리 집에서 마감을 했고 거기서 그 공간을 좋아했는데 그분이 이제 그 우리 시대의 아파트를 처음 설계하신 분입니다. 영국의 그 산업 노동 현장과 산업의 인력을 수급을 하기 위해서 가까운 곳에 그런 그 아파트를 지어서 거주하게 하고 산업체의 이 연계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노동자를 위한 그 공간의 아파트를 설계를 했는데 영국에서는 그것을 이제 도시 건축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이 맞질 않아서 그것을 실행을 하지 않았는데 그것을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도입을 해서 마포에 처음 이제 아파트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는 굉장히 부유층들의 그 아파트로 그렇게 이제 애초에 취지와는 다르게 이렇게 전환이 돼서 들어왔는데 지금 우리 이제 도시에 거주하시는 분들, 대도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60, 70%, 많게는 80%까지 광주가 제일 많이 있다고 합니다. 80%까지 다 아파트 그런 공간에 거주를 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웃과의 단절, 그 다음에 자연과의 이제 그 자연과 멀어지는 이러한 것이 이제 우리네 삶이고 굉장히 각박하게 이렇게 돌아가는 그러한 이제 거주 공간이 됐고 도시가 됐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주변에 카페에서 많이 있게 되고 카페에서 만남을 갖고 또 여행을 많이 가고 자연을 많이 추구하는 이런 삶이 이제 오늘의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퇴직을 하시고 시간적인 거, 경제적인 여유가 풍요롭지는 않지만 지금쯤은 한번 내 삶에서 저와 같이 이런 것을 시도를 해보는 것도 괜찮겠다 라는 생각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을 만드는데 또 경제적인 것을 또 들먹이면서 이 땅을 사서 팔면 얼마의 이득이 나올까? 또 앞으로의 전망은 어떨까? 가격은 오를까? 또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런 것은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냥 지금 있는 공간에서 사시고 그냥 그렇게 즐기시기 바랍니다. 경제에 너무 매몰되어 있는 현실. 요즘은 작가들도 경제에 너무 올인해가지고 그림을 팔지 못해서 그냥 안다라는 모습을 제가 많이 보는데 아트페어라든가 이런 솔드 아웃. 그것이 뭐 솔드 아웃 되면 그림이 팔리면 그것이 좋은 작품인 줄 알고 그렇게 들먹이는 거 그거 참 보기 흉합니다. 그 공간을 만드는데 또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텃세가 심하지 않냐? 이것이 제일 많이 나오는 얘기인데 제가 땅을 구입하고 부동산에 구입하고 부동산에서 그 지역의 반장을 소개를 해줍니다. 그럼 그 반장은 그 지역에 오면 이제 발전기금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발전기금을 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오시게 되면 어르신들한테 동네 어르신들 인사도 드리고 식사를 대접을 해서 인사도 좀 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반장한테 좋은 식당을 예약을 좀 인원수에 맞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날 와서 제가 식사를 대접을 하고 인사를 하고
식사가 부족하면 더 풍족하게 해서 대접을 하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다 저에게 돌아옵니다. 농사 선생님들이 다 곳곳에 계시고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게 좋다, 저렇게 하는 게 좋다, 퇴비는 뭐를 주는 게 좋겠다, 지금은 뭐를 심으면 좋다, 모종은 이거를 심어봐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다 친절하게 가르쳐주고 도와줍니다. 퇴비도 그 지역 농부들은 굉장히 싸게 삽니다. 저희가 사면 비싼데 반장은 퇴비가 얼마나 필요하냐? 그걸 구입을 해줍니다. 그렇게 해서 같이 공존하는 삶이 좋지. 내가 시골에 갔는데 발전기금은 왜 내냐? 밥은 내가 왜 사야 되냐? 왜 텃세를 하는지 그것은 이제 본인한테 달린 거지 그 지역 주민들한테 그렇게 시골 분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참 순수합니다. 얼마나 순수한지 모릅니다. 그분들이 내가 거기 갔다고 해서 뭐 놀러 오거나 그럴 시간도 없습니다. 왜 마을 주민들과 동떨어져서 나만 오롯이 재밌게 그거는 제가 보기엔 시골을 적응 못합니다. 그분들은 항상 바빠서 그저 멀리서 지나가면서 그냥 손 흔들면 인사할 정도지 와서 이러쿵저러쿵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농부들 정말 바쁩니다. 그분들 정말 존경스러운 분들입니다. 내가 그분들한테 도움이 되고 그분들이 나한테 도움이 되지 절대 그렇게 배척하거나 그런 분들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고 내 삶을 한번 점검해보고 오롯이 나에게 머무르는 고요한 삶을 살고 또 그림을 통해서 내일을 할 수 있는 그러므로 해서 그러한 공간에 머무를 수 있는 여러 가지 준비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